퍼시스턴스 볼륨과 이 퍼드의 여러 가지 시크릿을 통한 설정을 할 건데, 이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가 MySQL 서버로 접근하도록 우리는 할 겁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쓰게 만들 거고, 그 MySQL에 접근하기 위한 그 패스워드죠. 패스워드를 시크릿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넣어 놓을 거고, 그래서 이 디플로이먼트와 MySQL이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값을 공유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운영자가 여기만 바꾸면 이 패스워드가 알아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시크릿에 대한 일치를 맞춰줄 필요가 없이 알아서 이것만 바꾸면 알아서 우리 애플리케이션과 실제 MySQL DB의 패스워드가 알아서 같이 변경될 겁니다. 자, 그 효과를 볼 거고, 이 MySQL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는 그냥 empty dir 쪽에 데이터를 남기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MySQL 파드를 내렸다가 올리면 여러분들의 파일이 소실될 겁니다. 소실된 거를 유지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PVC, Persistence Volume Claim이라고 하는 걸 요청해서 Persistence Volume을 리턴 받아서 여기에 디스크를 어태치를 할 건데, 그것을 아마존에 있는 EFS, Elastic File Service라고 하는 쪽에 스토리지 클래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요청받은 그 디스크를, 이건 프로바이더 쪽, 그러니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쪽에서 해주는 기능인데, 여기서 제공된 퍼시스턴스 볼륨, 즉 디스크를 받아서 이 MySQL에 어태치를 시켜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 요청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보존되는 그런 효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요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전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객체들이 있는데 저런 객체들을 또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하게 되는 내용을 좀 미리 볼게요. 미리 보면은, 자, 요 부분이요. 파일 시스템 연결과 데이터베이스 설정, 요 부분을 내일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파일 시스템을 연결해서 쓰기 위해서 그 MySQL로 액세스되는 오더가 필요하거든요. 오더 마이크로 서비스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내려받으실 거예요. 내려받은 다음에 할 겁니다. 이렇게 가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설정을 바꿔낼 겁니다. 해당 쪽으로 접근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그 애플리케이션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어태치하는 부분의 설정을 이렇게 바꿔놔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 환경 변수에서 얻어오게끔 바꾼 거예요. 여기 보면 데이터 소스와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이 환경 변수에서 이 프로퍼티 파일의 내용으로 받아와라 라고 이렇게 스프링 붓 안에서 이렇게 일단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 붓 애플리케이션이 뜨면서 환경 변수 값들로 이 내용들을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환경 변수들을 어떻게 가져오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이 야물 안에 들어있죠. 야물, 우리 이 디플로이먼트, 우리 계속 봤던 이 오더의 디플로이먼트에 이런 식으로 environment, 환경값을 여기서 이 킥값에 해당하는 거는 MySQL로 입력해라 그런 뜻이고, 데이터 소스에 해당하는 거는 OrderDB로 값을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그냥 매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환경 변수를 주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이 환경 변수 값을 여기 보면 description 파일 안에다가 직접 집어넣어놨죠. 여기 얘도.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걸 동적으로 시크릿에서 가져오게끔 할 겁니다. 그 중에 요거 하나만, 패스워드만 일단 대상으로 시크릿에서 가져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크릿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 MySQL의 이 부분, 이 어드민이라고 하는 요 값만 시크릿으로 빼놓고 그거를 저장을 시켜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 시크릿에 어드민이라고 하는 내용 부분으로 대치하기 위한 방법이 딱 이 방법입니다.
value from 아까 그냥 value가 직접 들어 있었죠. 그럼 이 값이 그대로 매핑되는 거고 얘는 value from이라고 하는 거는 이 secret 요 이름으로 된 여기에서 여기에 키값 패스워드로 된 이 값을 참조해라라고 요 부분만 바뀐 거예요. 이 부분만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얻어오게끔 설정이 바뀐 게 되는 거죠. 디플로이먼트가. 그러면 이 secret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환경 변수 값이 채워지게 된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로그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띄워서 로그를 보게 되면 이 JPA 엔진이 자, MySQL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접근하려고 이제 시도를 할 겁니다. 자, MySQL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하는 일이 MySQL 서비스 만들기 하러 갈 겁니다. 내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제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내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설명 놓치신 분들은 내일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MySQL의 이미지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MySQL 요 이미지명으로 이게 도커 허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받아가지고 내가 동작을 하면 MySQL이 실행될 겁니다. 자, 여기에 이 MySQL을 실행하기 위해서 환경 변수를 마찬가지 아까 그 시크릿에서 갖고 있거든요. 루트 패스워드. 그래서 우리가 어드민이라고 넣은 그 루트 패스워드를 아까 그 베이스 64로 인코딩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눈에 안 보이게 해놨는데 그걸 마찬가지 여기도 같이 참조하게 해놨다. 자, 그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얘는 볼륨이 마운팅이 돼 있는데 마운트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볼륨 부분에 볼륨의 타입이 디스크의 타입이 empty dir로 됐습니다. empty dir이라고 하는 건 별도의 설정 없이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만 지금 설정되면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MySQL은 바로 DB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닝 상태로 오고 이것을 이쪽에 들어가 가지고 그 MySQL에 직접 어태치 붙어서 패스워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직접 SQL문도 한번 날려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DB를 하나 만들 건데 order DB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MySQL에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order DB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주문을 한 건을 걸어볼 거예요. 자, 주문 한 건을 거는데 프로덕트 아이디는 1번, 커스터머 아이디는 JJY 이런 식으로 넣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셀렉트를 해보면은 DB에 저장된 게 확인이 됩니다. 방금 요청한 내용이 프로덕트 아이디 1번에 JJY라는 사람이 주문 한 건 한 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확인될 거고, 자, 이거를 이제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는 내렸다 올라가도 이제 그 DB에 저장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보존되는데 이제 뭐라면은 MySQL 서비스 자체를 내렸다가 올릴 거예요. MySQL 서비스 자체를 내렸다 올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날아간 것을 확인하고 그거는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시스턴스 볼륨에다가 부착을 안 했고 empty dir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퍼시스턴스 볼륨으로 다시 매핑을 시키고 자, 이거 엄청 길죠? 내일 이 랩이 지금까지 했던 거에 사실 이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PVC를 퍼시스턴스 볼륨 클레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파일을 어태치를 시키는 그 대상을 만들고 그게 연결이 되면 이제 MySQL도 죽였다가 살려도 데이터는 그 클라우드가 제공한 EFS, 그러니까 Elastic File Service라고 하는 쪽의 내용을 잘 읽어와서 데이터가 보존된다는 것을 내일 해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MS Easy에서 다시 그려서 보면 내일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자, 이놈이 카프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할 게 디폴트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 거예요. 파드를 하나 만들 건데 이 파드가 하는 일은 MySQL 서버가 됩니다. MySQL. 아까 보시다시피 MySQL은 그냥 MySQL 이렇게 치기만 하면 됩니다. latest
얘는 3306번 포트로 제공되는 JDBC 프로토콜에 따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3306번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 이 서비스를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할 때도 뭔가 서비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만 접근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의 DB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MySQL이라고 줄 거예요. MySQL 주고 얘는 3306으로 마찬가지 3306. 자, DB는 무조건 클러스터 IP에 있어야 되겠죠. 얘를 로드 밸런서로 여는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는. 자, 얘는 클러스터 내부에 딱 안전하게 이렇게 방어벽 내에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죠. 자,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내기를 만들 건데, 요 서비스를, 이 서비스가 여기 서비스와 함께 자기의 그 부착되는 뭐지? 시크릿이 있을 거예요. 시크릿. 부착될 때 요 MySQL 서비스에 패스워드가 있어요. 패스워드. 이걸 우리가 시크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MySQL 패스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 거고, 우리가 패스워드를 여기 어드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add 데이터에 딱 시키면 이렇게 뭔가 못 알아먹는 베이스 64로 인코딩돼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야 운영자가 나중에 열어보거나 했을 때, 이게 지금 제가 화면 캡처하고 있는데 여기 누군가가 화면을 보고 이걸 알 수 없게끔 그냥 베이스 64 뭐 풀면 다 풀리지만 나름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름 보안에 신경 썼다 그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걸 참조하겠죠. 그리고 이걸 참조하면 이 오더에 환경 변수에 이렇게 딱 붙는다는 거예요. 환경 변수에 저걸 갖고 오겠다라는 거죠. 패스워드를 여기서 갖고 오는 걸로 된 거예요. 환경 변수에 내 패스워드는 아까 뭐 이름이 좀 복잡했는데 뭐 MySQL 데이터 소스에 패스워드 뭐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자기 이름이 있을 거고, 내가 갖고 오는 요 value from 부분, 요 부분은 이 지금 만든 시크릿에서 갖고 온다. 그 다음에 여기 MySQL도 자기가 뜰 때에 자기의 패스워드가 필요하죠. 이걸 여기 똑같은 걸 참고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MySQL 부분에서 자기가 초기에 띄울 때 보면은 이 MySQL 이 서버가 처음에 뜰 때 키 값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기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밖에 그렇게 뭐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MySQL 이 도커 파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고마운 분이죠. 저기서 저렇게 만들게